옛날 한옛날에 서울시관학구 어느 마을에 순정만화 주인공처럼 잘생긴 남자아이가 태어났어요. 이름은 이태용. 1995년 7월 1일 여름에 상자에서 용이 승천하는 태몽으로 세상에 나온 태용이는 누나와 7살 차이가 나는 귀여운 막둥이였어요. 그래서인지 어디 가나 예쁨 받고 애교도 많은 태용이는 가끔 관심을 빼앗길 때면 귀여운 질투도 했었답니다. 사촌형이 서울대에 들어가 가족들이 모두 그 이야기만 할 때 조금 인상을 쓰면서 나도 서울대 갈 거라고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태용이의 꿈은 따로 있었어요. 바로 소방관, 생명을 구해주는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였죠. 그러나 정작 자신이 무얼 좋아하는지는 알지 못하고 있었답니다. 평범한 학생으로 자라오던 태용이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인생이 180도 뒤바뀔 제안을 받게 되었어요. 바로 SM의 길거리 캐스팅이었죠. 하지만 SM의 캐스팅 매니저들은 다른 소속 가수들의 증언들처럼 어떤 회사인지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았어요. 3사 중 하나이다 라고만 힌트를 주었죠. 그러나 연예인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태용이는 3사가 SBS, MBC, KBS를 말하는 줄 알았답니다. 어떤 곳인지도 몰랐던 태용이가 캐스팅을 믿었던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캐스팅 매니저가 토스트 등 맛있는 것을 사줬기 때문이었죠. 나쁜 사람이 맛있는 거 사주면 따라가는 아이였겠네요. 아무튼 알려준 주소를 따라 처음으로 압구정동에 간 태용이는 길을 헤매다 찾은 건물을 보고 SM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들어간 오디션장에서는 늦었다며 혼이 나버렸죠. 그러나 그런 지적은 형식적인 것이었어요. 수박상, 이수만이 박수칠상을 가진 태용이었기에 오디션 심사위원들은 태용이 들어설 때부터 마음이 빼앗겨 있었죠. 노래는 애국가를 부르고 춤은 제대로 배운 적 없는 팝핀을 췄지만 결과는 당연히 합격이었답니다. 뛰어난 비주얼로 너무나도 수월하게 SM의 연습생이 된 태용. 하지만 고난은 지금부터 시작이었어요. 18살, 춤도 노래도 제대로 배워본 적 없는 사람이 가수를 준비하기에는 늦은 나이였어요. SM 연습실 안에서는 춤이며 노래며 잘하는 사람들만 모여있는 것 같았죠. 그 안에서 태용이의 실력은 처참했어요. 태용이에게 춤을 가르쳐주던 선생님이 담당자에게 얘는 안 될 것 같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였답니다. 그러나 태용이는 그 말에 좌절하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로부터 들은 말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태용이 하고 싶은 것을 뭐든 응원하던 아버지는 너는 무슨 일이든 잘할 거고 나는 그걸 믿을 거야. 뭘 하든 최선을 다해 최고가 되어라 라고 말해주셨어요. 아버지의 말이 모든 것을 해결해주신 것은 아니었죠. 여전히 연차는 제일 적은데 나이는 제일 많은 것에 대한 조급함, 잘못하면 잘릴 것 같은 불안감이 계속해서 밀려왔어요. 그럴수록 잠도 덜 자면서 열심히 연습을 한 태용. 회사에서 시키는 대로 전부 배우고 오늘은 저 형보다 잘해야지 하는 열정과 욕구도 불태웠어요. 그리고 그런 노력은 태용이를 배신하지 않았답니다. 이렇게 노력한 태용이의 실력은 무섭도록 발전하기 시작했어요. 연습실 맨 뒷줄에 있던 태용이는 어느새 맨 앞줄로 오게 되었고 어느 순간 다른 멤버들도 태용이에게 춤을 배우려고 했었죠. 완벽주의자인 태용이어서 한번 연습할 때 너무 빡세게 하기 때문에 춤을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지만요. 그리고 SM 퍼포먼스 디렉터는 SM에서 가장 춤을 잘 추는 멤버로 샤이니 태민, 엑소 카이에 이어 태용이를 말하기도 했답니다. 무섭게 늘어나는 실력만큼 회사의 기대도 한몸에 받기 시작했어요. 제노, 슬기와 함께 SM 루키즈에 공개되며 수많은 SM 콘텐츠에 등장하기 시작했죠. 레드벨벳 디지털 싱글 비 내추럴에 피처링과 뮤직비디오 출연, SM타운 콘서트 참여, SK텔레콤 단독 CF 촬영 등 공개될 때마다 너무 잘생긴 비주얼에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기 시작했답니다. 2016년 태용은 노력을 보상받아 드디어 NCT U로 데뷔할 수 있게 되었어요. 7번째 감각으로 첫 무대를 선보인 태용은 무려 센터로 등장하며 뛰어난 비주얼과 실력으로 K-POP 팬들의 마음을 흔들었답니다. 뒤이어 NCT 127 소방차로 데뷔하며 팬들의 마음에 불을 질렀죠. 여기에서도 센터에 서서 NCT 127의 매력을 확실하게 이끌었어요. 그래서 첫 빌보드 월드 앨범 차트 2위라는 기록을 세울 수 있었죠. 그리고 이수만이 박수칠상이라는 수박상 멤버들을 모두 모았다는 그룹 슈퍼엠 에서도 카리스마 넘치는 멋진 활약을 보여주었죠. 그런데 태용이는 그때까지도 수박상이 어떤 뜻인지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수만과의 일화를 소개하며 이렇게 말을 했었죠. SM타운 도쿄 콘서트가 끝난 뒤 태용이는 선배들 사이에서 많이 위축되어 있었는데 이수만이 다가와 태용아 많이 힘들었지? 라고 말해주셨어요. 이 한마디에 그동안 지켜봐주시고 계셨다는 생각과 유대관계가 형성된 것 같은 느낌에 태용이는 화장실에서 꺼이꺼이 울고 말았어요. 그리고 다짐하게 되었답니다. 나는 아직 수박상 이 아니지만 조금 더 노력해서 이수만 선생님이 박수 치실 수 있도록 하고 싶다고 말이죠.
집에서 사랑받는 애교쟁이 태용이가 NCT에서 맡게 된 직책은 리더였어요. 연습생으로 들어왔을 때에는 모자란 실력 때문에 리더가 될 줄 몰랐지만 발전하는 과정에서 태용이가 보여준 열정과 의욕을 SM에서 좋게 봤기 때문이었죠. 거기에 팀에 대한 넘치는 자부심에 SM은 태용이를 리더로 뽑는 걸 망설이지 않았답니다. 너무 많은 멤버가 있는 NCT이기에 어느 정도 강압적인 리더의 역할이 멤버들을 통솔하기에 쉬웠겠지만 태용이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멤버들의 말을 더욱 잘 들어주는 부드러운 리더십을 보여주었죠. 그룹 안에서 그다지 의견을 내지 않는 이유는 리더인 자신이 의견을 많이 내면 조금 강압적이게 느껴질 것 같아서였답니다. 그리고 태용이는 멤버들의 말을 많이 듣는 사람이 좋은 리더라고 생각했기에 언제나 의견을 듣고 멤버들을 믿고 의지하며 큰 꿈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한 가지 강압적으로 한다고 할 만한 것이 있었어요. 바로 안무 연습. 스케줄이 끝나고 멤버들을 모아 함께 땀범벅이 될 때까지 연습했죠. 이렇게 말보다는 행동으로 멤버들을 이끄는 믿음직한 리더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답니다. 진한 눈매로 무대 위에서 엄청난 카리스마를 보여주는 태용이지만 무대 아래로 내려가면 누구보다 따뜻하고 귀여운 태용. 뭐 저렇게 생겼어? 하고 놀랄 만큼 잘생긴 비주얼에 사랑을 갈구하는 귀여운 애교로 많은 팬들의 마음을 저격하고 있어요. 뭐가 나오든 다 이겨낼 것 같은 강인한 눈매를 가지고 있지만 혼자 있는 것을 싫어해 혼자 잠도 못 잘 정도로 겁이 많죠. 멋진 리더이지만 귀신의 집에서는 멤버들을 버리고 달아날 정도로 겁이 많답니다. 그러나 누구보다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데뷔 전부터 노인복지관 배식 봉사활동, 복지관 주거환경 개선 봉사활동, 복지관 배식, 설거지 봉사활동 등 바쁜 스케줄 중에도 열심히 봉사활동을 다니고 있었죠. 거기에 데뷔하자마자 기부도 꾸준히 하고 있었어요. 다에다 문화학교에 재능 기부를 하며 장학금도 수여하고 있었죠. 태용 장학금은 데뷔 때부터 현재까지 매월 4명의 장학생들에게 주어지고 있었는데요. 학부모들이 편지까지 적어주고 기념사진을 찍을 정도로 고마워하고 있지만 태용이는 혹시 아이들이 커서 피해를 받을까봐 사진을 공개하지 말아달라는 따뜻한 부탁을 하기도 했답니다. 연습생 때부터 끊임없이 해온 노력이 빛을 발해 춤으로도 랩으로도 인정받고 있는 태용. 거기에 NCT도 훌륭하게 이끌며 빌보드 메인 차트 순위권에 들 만큼 많은 사랑을 받고 있죠. 그러나 태용이의 욕심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자신이 음악에서 찾은 행복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 했죠. 그래서 작곡과 작사에도 도전하는 중이랍니다. 아티스트에는 2가지 유형이 있다고도 해요. 선천적인 재능을 타고나 자신의 필을 믿는 사람, 그리고 후천적 노력으로 재능을 발전시키는 사람. 태용이는 스스로를 노력으로 완성시키는 사람이었어요. 사운드 클라우드에 자신이 작업한 음원을 쌓아가며 조금씩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있었죠. 처음에는 무시도 당하고 날선 피드백도 많이 들었어요. 그럴수록 인정받고 싶었던 태용이는 더욱 노력했죠. 연습생 때 춤을 추던 그 열정으로 지금도 꾸준히 실력을 늘려가고 있답니다. 이번에도 음원 강자 원슈타인과 함께 작사 작곡에 참여하여 러브디얼이라는 멋지고 재치있는 노래를 만들어냈어요. 여전히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발전하려는 태용이는 NCT 멤버들 그리고 시즈니들과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고 있답니다. 오늘 NCT 태용의 8분 동안은 여기까지입니다. 대장장 및 태용이의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그렇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태용이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들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또한 듣고 싶은 아이돌의 동화가 있다면 이메일과 댓글로 신청해주시고요. K-POP 팬들이 이야기하며 놀 수 있는 커뮤니티를 운영 중이니 고정 댓글과 상세 설명을 참고해주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K-POP 친구 두유람이었습니다. 안녕!